그러니까 책으로 188쪽입니다. 그러니까 188쪽에 그러니까 5장 환지 방식 제1절 환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보셨던 그림을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뭐 이제 관청 얘기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한 게 있었죠. 여기다 신도시 만든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정하면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졌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들이 있었겠죠. A, B, C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치는 결정됐고, 그러니까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신장로 내고, 그러니까 선 긋고 반듯반듯하게 선 긋고, 그러니까 설계도를 짜겠죠.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이요. 그러면 그 정해진 설계도 도면에다가 좀 그리죠. 그러니까 설계도 도면에다가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주겠다는 걸 정하게 됩니다. 근데 신도시를 만드는데 꼭 땅만 환지라고 해서 땅만 반듯하게 하지는 않겠죠. 아파트를 짓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아파트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환지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바꿔주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A에게는 가장 비싼 땅, 그러니까 이쪽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B에게는 그러니까 이쪽 땅을 주겠다. 근데 C는, 그러니까 B는, 그다음에 C는요. 아니, 나는 그 땅, 그러니까 뭐 땅 귀찮고 땅 뭐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파트 한 채 받을래. 아파트를 받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에요. 아까 숫자는 똑같이 하죠. 옛날에 80, 그러니까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 있었으면 여기 이제 공적인 땅이 더 많이 늘어나야죠. 개발되니까 공적인 땅이 더 늘어나고 개인에게 줄 게 40밖에 안 남게 됩니다. 공적인 땅이요. 그러니까 도로 전체 면적, 그다음에 구청, 보건소, 그다음에 도서관, 뭐 학교 등등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공적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류지라고 불러요. 보류해야 된다. 묶어놔야 된다. 그 뭐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서류 이렇게 뭐 그러니까 기한해서 결제 올라가는데 중간에 보류 아직 좀 묶어놓고 검토 중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사업을 위해서 묶어둔다. 이 보류지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지금 보셨던 도로, 구청 등 공공시설 용지, 공공용지와 그다음에 채비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콩비지는 아니고 채비지인데 채비지가 뭐냐면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래 내용은 곧 볼 거고요. 이제 채비지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개발되지 않은 곳이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획 세기를 확장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데 돈이 듭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뭐 조합이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개발되지 않은 곳 조합원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잠실이요. 잠실. 그러니까 B 할머니 전체 하는데 사업하는데 한 10억은 들어요. 10억은 들고 여기 전체가 지금 100명이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씩은 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B 할머니 1000만 원, 여기 있어 1000만 원 바로 주세요. 그럴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계셨다고요? 잠시요? 누에 키우고 있었잖아요. 이 누에 다 커서 그러니까 꽃이 팔면 꽃이 언제 뭘 어떻게 팔으세요? 그러니까 꽃이 그 파서 줄게. 아니면 뽕잎을 뜯어가든가.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는데 사업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 땅을 정해서 그 땅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끝나고 나서 새 땅이 제곱미터당 10만 원이 된다고 치면 얼마만 뽑아놓으면 만 제곱미터를 뽑아놓으면 만억이니까 10억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을 채비지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B가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갖고 있으면 개인에게 주는 땅이 반토막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B가 500제곱미터를 받게 되지만 신도시 땅이니까 땅값 뛰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땅 주인, 그러니까 10만 원이니까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환지고 아까 이제 보셨던 내용이었죠. 거기에 이제 한두 가지를 더 붙여가도록 하죠. 자, 보시면 그러니까 굵은 1번 환지 방식, 79년 잠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제 사례 숫자를 그대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환지 사업의 토지가격 상승률 평균 9.3배. 동그라미 2번 보류지란 환지 방식에 따라 조성된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채비지와 공공시설 용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굵은 2번 환지 계획의 내용과 작성 기준.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뭐 4번 나왔고요. 기억번 환지 설계, 니은-1번 필지별 환지 명세, 니은-2번 그러니까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 입체 환지 용건 주물의 명세, 그러니까 디귿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괄호 종전 토지 명세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리을번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괄호 보류지에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는 거죠. 미음번 기타가 있는데 우선 동그라미 리을 보면은 지네들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7번 보시자고요. 보류지에 뭐가 있어요?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잖아요. 근데 리을 앞에 써진 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야, 너 요즘 뭐해? 아, 나 공부하고 있지. 무슨 공부? 늦게 무슨 공부? 공인중개사 공부. 그 어려운 걸 네가 한다고. 진짜 중학교 때 하지. 그러면 어디 대학교 가고도 남았지.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먼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보시자고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나 지나가는 길이니까 너 몇 시에 끝나? 1시. 그럼 내가 점심 좀 사줄게. 뭐 먹으러 갈래? 중국집 갈까? 짬뽕 먹을래? 말이 돼요? 중국집을 갈래? 일식집을 갈래? 한식 요리집을 갈래? 그건 말이 되지만, 아니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말이 되지만, 중국집을 갈래? 짬뽕 먹을래?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지네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보류지에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는데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인 거죠. 제대로 신경 안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 188쪽 아래에 있는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환지 설계, 니은-1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러니까 명세라고 하는 표현만 먼저 잡고 가면요. 그러니까 명세, 그러니까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목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리스트인 거죠. 어디 뭐 집안 잔치 있어서 그러니까 장 보러 갈 때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안 써가도 따다닥 이제 고르시면 되지만 장 보러 갈 때 그래도 뭐 써서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림 그려봐도 되고 저렇게 그림 봐도 되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지금 이 환지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이 돼 있지만 요걸 나누어 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 넉 장이 될 거라고요. 먼저 보시면 옛날 땅이 있습니다. A, B, C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반듯반듯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반듯반듯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가져갈 땅도 있고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나눠줄 땅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은 공적시설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군데군데 배치되겠습니다만 전체 면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요 정도는 공적인 땅으로 한다. 그럼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공적인 땅으로 하는 거였고요. 여기 조합원들이 가져가는데 조합원이 100명이었으면 100명 안에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요만큼은 A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요 땅은 B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C는 여기 아파트를 받아간다. C에게는 아파트를 주겠다. 뭐 지금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전체 땅 중에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줄 땅, 그다음에 공적인 땅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옛날 땅 주인 누구누구가 어디 땅 갖고 있었는지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그 지도 같이 있겠죠. 그 사람에게 어디 준다 정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근데 이것을 소련말로 뭐라고 하냐면 먼저 첫 번째 1번 환지는 이쪽으로 잡아준다. 조합원에게 주는 땅은 환지는 이쪽으로 잡는다는 것을 1번 뭐라고 하고요? 환지 설계라고 합니다. 설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제 도면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요. 환지는 이쪽으로 잡는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2번 요 세 땅 A에게는 1블럭에 1번 땅을 준다. 그게 뭐고요? 그러니까 니은-1번에 있는 환지 명세. 제 땅 조각들은 누구누구한테 주고, 그러니까 디귿한테는 아파트를 주잖아요.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땅 대신에 307호 아파트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뛰어 올라갔다. 그래서 무슨 환지라고 얘기하고요. 입체 환지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글씨는 작지만 거기 써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디귿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새 땅, 새 아파트를 받았어요? 옛날 땅 주인이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종전에 어디 땅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청산대상 토지명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곧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4번
여기에 이 공적인 땅은 이쪽으로 잡는다. 공적인 땅이 뭐라고요? 보류지이죠. 그래서 보류지,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 명세, 이런 그림들을, 그림 덩어리들을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도 좀 더, 이 그림을 이제 그랬고요. 또 한 번 더 하자고요. 그러니까 소련 말이야. 그냥 소리만,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 아니라고요. 주관식 시험 아니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에 있는 그림이요. 이제 뭐 동그라미 2번은 좀 이따 보시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시면 환지 계획이란 게 이런 걸 거잖아요.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냐. 그래서 새 토지 어디 줄 거냐라고 하는 게 환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그러니까 A, B, C, D 등등이 있고, 그러니까 종전토지 A가 옛날에 101번, 그러니까 B는 옛날에 123번, C는 135번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A한테는 출판요. 그러니까 1, 2, 3, 4, 5, 6 1블럭에 그러니까 몇 번 땅을 주겠다. 뭐 1블럭에 4번 땅을 준다. 그다음에 B에게는 1, 2, 3, 4, 5, 6 그러니까 4블럭에 그러니까 15번 땅을 준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C에게는 그러니까 1, 2, 3 2블럭에 들어서는 아파트 101동 307호를 준다. 지금 이게 환지 계획이죠. 옛날 땅주에게 새 땅이나 새 아파트 어디 줄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칠판 보시죠. 여기에 옛날 80과 20, 그 다음에 40과 60, 면적입니다만 그냥 편하게 개수로 해보자고요. 개수로 해서 개인에게 40개, 공적인 땅 60개를 빼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주는 걸 전체 중에서 몇 개를 빼고요. 40개 정하고, 그러니까 공적인 땅 몇 개를 정한다고요. 60개를 정한다고요. 그것까지가 있으면 아 이제 전체가 어떻게 배분되는 거구나를 다 알게 된 거죠. 이게 환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굵게 되어 있는 쓸데없는 것만 빼고 나면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고요. 다시 이 표를 놓고 보면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다. 종전 토지 명세를 뭐라고 하고요. 청산대상 토지 명세. 왜 청산이라고 하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다음에 새 토지 어디를 받는다. 새 토지를 뭐라고 하고요. 환지 명세, 환지 목록, 그러니까 세부 목록.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C는 아파트를 받는다. 아파트를 받는다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입체 환지 명세. 그다음에 전체 합쳐서 몇 개인데 100개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몇 개를 뽑아 준다고요. 40개를 뽑아 준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100개 중에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40개를 뽑아 준다는 걸 뭐라고 하고요. 환지 설계. 여기는 강아지 개자고 여기는 삼계탕 개자지만 그냥 40개 환지 설계. 그다음에 공적인 땅 몇 개로 정했다고요? 60개로 정했다는 거죠. 보류지, 채비지, 공공시설 명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칠판 보시죠. 그러니까 이 단어 외우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지 않았다고 해서 틀리는 건 없어요. 근데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글자를, 그 문장을 보면서 단어가 바로바로 소리가 나면 편한 거죠. 그러니까 혀로 소리가 바로바로 나시면 훨씬 내용이 편해지는 거고, 그 외우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취지들을 이해하시고, 뜻을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공법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환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계속 이어서요. 그러니까 그 189쪽 제일 위에, 그 표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었죠. 환지 계획은,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 및 환지, 즉 옛날 땅, 새 땅,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는 뜻은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 땅에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춰주라고요. 칠판요. A가 여기에 땅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 A한테 여기에 설계도에 있는 땅 중에서 어느 땅을 줄 거냐고요. A한테 어느 땅을 줄 거냐. 그러니까 A가 나는 요 땅이 좋아. 나는 남쪽이 좋아. 그렇다고 요 땅을 줄 수는 없다고요. A가 갖고 있었던 그 자리에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춰줘라 라고 하는 거죠. 위치, 그러니까 비슷하게 버글버글 자갈밭이면 자갈밭으로, 그다음에 깔끔한 그러니까 진흙 땅이면 진흙 땅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황토옥 땅이면 황토옥 땅으로, 그러니까 위치, 지목, 지목, 면적은 지금 몇 %가 적용되고요. 50%가 적용되죠. 등등등 고려해서 가장 비슷하게 맞춰줘라 라고 돼 있는 겁니다. 다음에 환지의 종류요. 그러면 이제 환지를 이렇게 정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딱
땅 반절 50%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돼 있어요. 환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칸에 1번부터 9번까지가 있고 9가지가 있습니다. 189쪽 아래 가운데 굵은 3번 환지의 종류예요. 표의 첫째 줄 환지 교부율, 새 땅 주는 비율을 50%로 가정하자고요. 지금 보시죠. 여기에 옛날에 80이 있었고 40을 주게 되니까 50%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느 누가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2000제곱미터 갖고 있으면 얼마 주면 딱 맞아 떨어져요? 지금 50% 반토막 나잖아요. 반토막 나니까 2000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면 맞아 떨어져요? 1000을 주면 맞아 떨어지죠. 기준에 맞아 떨어졌다 적응환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건 뭐 단어 역시 초점 아닙니다. 두 번째요. 어느 사람이 300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300 가지고 있으면 50%를 적용하면 얼마를 줘야 되고요? 150을 줘야죠. 그러면 50% 정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150을 줘야 된다. 꼭 그럴 수는 없겠다. 반드시 해야 돼요? 예외도 있을까요? 예외도 있겠죠. 만약에 50%니까 반절 맞춰줘라. 그러면 만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를 줘야 되고요? 5천요. 그러니까 1237.49 가진 사람은요. 계산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793점. 그러니까 27 가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반절 맞추다 주면 무슨지 뭐 수제비 띄워주는 거예요. 뭐 수제비 띄워서 너 요만큼 뭐 이게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더 엉망진창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50%는 기준인 거지. 50%를 고집했다는 동네가 더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아시니까 이걸 질문을 지우고 본다면 그러면은 반듯한 땅에다 맞춰주는 거죠. 설계도에서 이미 선은 반듯하게 반듯하진 않습니다만 반듯하게 그어져 있는 거죠. 가장 개인에게 주는 땅 중에서 가장 큰 토막 4천, 그러니까 그 다음 토막 2천, 그러니까 그 다음 토막 1000, 그러니까 그 다음 토막 400, 그러니까 그 다음 토막 200. 그래서 땅이 반듯하게 선이 그어졌고 거기다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책 다시 보시면 그 그림이요. 그러니까 저 176쪽이요. 176쪽에 가운데 있는 굵은 2번, 양과 1번 사례, 동그라미 1번 환지 방식. 그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8, 2, 1, 3, 7, 6, 5, 9, 40 다 선이 반듯하게 그어져 있고 거기다가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다시 189쪽 오시면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반듯하게 그어진 선 중에 150짜리 땅이 없네요. 150짜리 땅이 없으니까 150에 가까운 땅 얼마를 줄 수 있다고요? 200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50 더 얹어서 200짜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이렇게 주면 끝나면 안 되죠. 150을 줘야 되는데 땅을 50을 더 얹어서 딱 맞춰줬으니까 50에 대한 돈을 받아내야죠.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을 뭐라고 하고요?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3번이요. 어느 사람이 10,000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보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증환지 뭐 이런 건 초점 아니고. 그 다음에 10,000제곱미터 가진 사람에게 원칙 50%를 하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5천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5천짜리 토막이 있어요? 없어요? 5천짜리 토막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1000 적게 4천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요. 땅만 가지면 떼부자가 되는데 누릴 수가 있는데 땅을 적게 봤으니까 이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뭐 그렇지만 화내지 마. 네가 우리 동네 제일 땅 부자요. 화내지 마. 그래서 기준보다 줄여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5천을 줘야 되는데 땅 4천을 줬으니까 1000만큼 돈으로 얹어줘야죠. 그래서 역시 뭐고요?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청산금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옛날 땅, 새 땅, 비슷한 땅으로 맞출 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 고려했는데 돈 한 푼 주고받을 것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이 대부분 다 뭐가 생기게 돼요? 청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요. 앞쪽 보시면 188쪽에 밑에서 셋째 줄 동그라미 디귿번 끝에 괄호 종전토지 명세를 종전토지에는 대부분 뭐가 생기게 되니까 청산이 생기게 되니까 종전토지 명세를 법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청산대상 토지명세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청산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보시죠. 189쪽에 이제 4번이요. 그러니까 환지이죠. 환지니까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겁니다.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데 땅 받아갖고 아이고 거기다 또 허가받아서 건물 짓고 귀찮아. 그냥 아파트 한 채 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한 채 받아갈 수도 있고 옛날에 사람 살고 있는데 집 한 채 없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갖고 있던 사람들 물론 대부분 다 땅과 건물이 한 세트로 원로와 쓰게 되니까 땅과 건물을 동시에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민법에서 보면 별별 재밌는 경우가 다 있잖아요. 가불, 병정, 무기, 병신, 임계 해가면서 땅 주인 따로 있고 건물 주인 따로 있고 거기에 또 임차권이 있고 지상권은 따로 있고 아무튼 뭐 별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건물만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건물만 가진 사람들도 나도 아파트 한 채 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조합해서요. 그러니까 너네들 아파트 가져가. 보시자고요. 원이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 이만큼 땅을 가지실래요? 신도시에 그만큼 면적의 아파트를 받으실래요? 조물주 위에 건축주 그 위에 토지주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훨씬 더 비싸고 아파트는 콘크리트 값 사봤자 감가상각 시작되는 거잖아요. 땅이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무슨 소리 땅 줘? 그러면 땅 줘야죠. 땅이 더 우선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괜찮아. 나 콘크리트 받을게.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뭐 할 때에만 신청할 때에만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땅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고 값이 더 나가는 거니까 땅 달라 그러면 땅을 줘야 됩니다. 위와 같이 땅을 줘야 되는데 그냥 아파트 받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옆에 설명이 뭐냐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 이제 민법 처주에서 보십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콘크리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땅 전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평수 50채가 있으면 50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거죠. 5번, 그러니까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장.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더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자 등도 환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나 토지 안 받을란다. 그럴 수는 있다고요. 근데 보시자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법은 불친절하기 짝이 없어요. 법조문을 그대로 외우려고 했다가는 아이고 공부 못합니다. 못하는 거고 계속 그냥 동영상 반복 들으시면 되죠. 환지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여기 새 땅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래서 종전 토지가 대신에 그러니까 새 토지로 가는 거죠.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갈 때 그러니까 이 A1, A2 소유권만 넘어간다고요? 기타 권리도 넘겨준다고요? 그러니까 기타 권리도 같이 넘겨준다고요. 소유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타 권리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소유자의 뜻만 아니라 누구 뜻도 중요한 거예요. 기타 권리자의 대표적인 예로 임차권 가진 사람 뜻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자고요. 여기 A1 땅이 있는데 여기 A1 땅을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일부를 빌려서 그러니까 B가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요. 흙에다가 씨 뿌리기만 하면 내일 딱 이만큼 옥수수가 열리나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인삼 같으면 그걸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기도 해야 되고 땅에 거름도 주고 땅의 지력이 이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 걸려야 되죠. 배나무 같으면 배나무가 보통 몇 년이요? 4년 지나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배 제대로 된 상품성 있는 배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뭐 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편하게요. 1억.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이제 땅 빌려 쓰는 보증금 1억 묻어두고 이제 그러고 땅을 지금 빌려 쓰고 있고 거기다 지금 이만큼 지금 한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내년 지금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땅 주인이 그러니까 땅 갖고 있던 사람이 나 땅 안 받을란다. 근데 그러니까 임차인도 있었죠. 그러니까 임차인 그러면은 땅 주인이 새 땅 받기 싫으면 아유 새 땅 받아서 저기다 아유 귀찮고 그냥 빨리 돈 받아서 어떻게 나가서 그러니까 시골 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뭐 생각을 한다면은 임차인을 설득을 하라고요. 생각 좀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땅 주인이 A가 B한테 너 보증금 1억 맡겨놓은 거 있지? 자 1억 줄게 우리 나가자. 1억 받고 나가겠어요. 지금 3년 동안 추가하는 게 얼마인데 생각 좀 해주면
알았어. 그러면 너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8천만 원. 1억 원 줘야지. 그러면 9천만 원. 그래, 좋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둘 다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가자. 난 나갈란다. 그럼 이제 임차인이 너 보증금 그건 당연히 받는 거고 내가 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생각 좀 해주면 생각 좀 해줄게. 야, 500원짜리 하나 얹어줄게. 받아요? 안 가죠. 택도 없는 소리. 나는 농사 지을 테요. 이 사람을 존중해 주라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책에 써진 건 지금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토지 이게 지금 그림이 이게 지금 소유자고 이게 지금 기타 권리자 임차권자를 얘기하는 거였죠. 소유자가 나 새 땅 안 받고 싶다. 신청. 아니면 조합 직원이 그냥 나가시는 게 어때요? 알았어, 나갈게.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받기 싫으면 임차권자도 설득을 하라고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환지 부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설득 못하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임차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그러니까 신청 동의에 의한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을 하려면 환지를 정하지 않으려면 환지 안 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누구의 동의도 받아오라고요. 그러니까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이요. 그러니까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이 있습니다. 지금 환지 교부율이 몇 %예요? 새 땅을 주게 되는 비율이 50%이죠. 50%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2천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1,000 가져가게 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400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200을 가져가게 됐고, 지금 300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150에다가 그러니까 50을 더 얹어서 200을 가져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아직 저기 그쪽 가기 전에 다른 거 하나 산수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1,200짜리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1,200짜리 땅을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400짜리 3개로 쪼개서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200짜리 3개를 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1,200짜리 땅을 그러니까 300짜리 4개로 쪼개놨으면 그러면은 150에다가 50이 더 얹어지는 땅 4개를 받는 거잖아요. 물론 요거에 대한 돈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갔을 때 그러니까 이 A하고 그러니까 B하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요 50에 대한 돈을 내야죠. 그러면 누가 더 나을까요?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이 B가 훨씬 더 이익이에요. B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0,000원. 그러니까 사업 끝나고 나면 10만 원이 되는 땅이죠. 그러면 200짜리 땅, 얘는 지금 200짜리 땅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B의 경우에는 조합원이잖아요. 조합 내부에서는 원가로 계산이 되는 거죠. 조합 내부 원가니까 지금 얼마를 더 내면 돼요? 50을 더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50을 더 냈지만 지금 여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0,000원이어서 300짜리 땅에다가 300만 원짜리 땅에다가 50을 더 냈지만 사업 끝나고 나면 얼마에 팔게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에 팔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계산을 다 길게 보면 커지겠습니다만 조합원이 내는 건 원가로 내는 거고 나중에 팔 때는 그러니까 시세로 팔게 되니까 훨씬 더 큰 이익을 받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처선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건 이제 문제는 남아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좀 여기 과소토지 어느 사람이 100을 갖고 있습니다. 100을 갖고 있으면 50% 적용하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50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6번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은 안 보시고 지금 4번까지만 보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합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나 공법 시간에 배웠어. 이 동네 가장 작은 통화 얼마라고? 200. 돈 내면 맞춰준다며. 돈 낼게. 그러니까 심사위원 할머니 5만원짜리 다발 꺼내면서 돈 낼게.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150에 대한 돈 낼게. 그 청산금 낼 테니까 200짜리 맞춰달라고.
그럼 200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지금 다들 반토막 나고 있는 판이잖아요. 다들 반토막 나고 있는 판인데 아무리 그러니까 조합장 고등학교 동창도 이분수지 이 사람이 원가로 해서 두 곱빼기를 받아갈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선에선가 정해질 겁니다. 그 어느 선에서 정해지는가는 이제 조합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동네에 공적시설 땅 비중이 크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 또 여기에 땅을 크게 쪼개냐 작게 쪼개냐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만한 지금 우리 건물만한 요만한 상가 땅도 있지만 어디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길가에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뾰족 솟아있는 막 별 희한한 훨씬 더 큰 땅들도 있잖아요. 사업 시행자는 크게 조각 내서 파는 것보다는 큰 동을 사람들이 사야 되니까 조각조각 내면 빨리빨리 팔리잖아요. 분양이 다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각조각 내고 싶어 하지만 조각조각 내놓으면 나중에 거기 가게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그러니까 새 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선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사업 조합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250 선을 정했다고 치죠. 우리 조합 이번 이 사업에서 우리 조합에서 결정하기는 250인 사람은 그러니까 새 땅을 받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250인 사람은 그러니까 125니까 75에 대한 돈을 내면 새 땅은 맞춰 주지만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50이 안 되는 분들은 다 뭐 그렇다고 해서 60 가진 사람도 새 땅 하나 200짜리 맞춰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청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나가시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100 가진 사람은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동네에 252 가진 사람, 이 동네에 248 가진 사람은 이제 총회 때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정해지냐고요. 255냐고요? 245냐고요? 250이냐고요?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결정되는 거죠. 새 땅 주인이 돼서 누리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원가로 받고 쫓겨나는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250 정해지면 뭐 이 사람들이 뭐 어차피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248, 247 가진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제 석유통 들고 뭐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서들 하실 문제고 공법 시간에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무튼 어느 선이 정해져서 선이 안 되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수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환지 무주장. 그러니까 7번째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여기에 논두렁, 밭두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환지를 주는 비율이 몇 %라고요? 50%예요.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 너도 반절로 줄어들어라. 그러면 겨우 지게 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반절로 줄여놓고 나면 이제 깨끗발 짓고 뛰어댕겨. 어떻게 여기는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환지가 뭐냐면 환지, 종전 토지에 대한 민법에서 배우시는 그 사적인 권리를 소유권, 임차권, 용유물권, 사적인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거죠. 이쪽 공적인 땅에는 이쪽 개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논두렁 대신에 신장로 뻥뻥 들어서야죠. 면사무소 대신에 구청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지계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필요한 대로 빵빵 잡는 거죠. 그러니까 8번이요.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지었습니다. 얘 도서관이 이사 간다고요.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10번 보시죠. 여기에 마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마을 도서관. 집에 막 굴댕기는 이런저런 책들 싸놓고 그 할머니들 거기서 뭐 책 많이 보세요. 톰 소여의 무엄, 그다음에 소공자, 소공녀, 그런 책 이제 몇 권 있고, 그다음에 놀랴 반갑다 한두 권 이빨 빠진 책이 몇 권 있고, 대지, 야망, 대야망, 대망 막 그런 거 한두 권씩 있고 하는 마을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도서관을 새로 지었다고요. 요즘 새로 짓는 도서관들 엄청 잘 짓잖아요. 그리고 또 딴 얘기인데, 그러니까 딴 얘기도요. 그러니까 서울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거든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옛날 그 삼풍백화점 사고 있던 자리, 이제 법원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의리의리해요. 의리의리하고, 우리 교실 한 10배는 돼요. 10배 되는 홀에,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이 보는
개인 보는 책상 하나가 우리로 합치면은 요한 그러니까 15칸 돼요. 이 15짜리만큼의 책상 하나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책상 20개가 있고요. 우리 교실 10배 되는 곳에. 아무튼 의리의리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자리가 없어요. 새벽 문 열자마자 다 차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러 갔는데 다 차 있어요. 누구요? 동네 노인분들이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스마트폰 좀 아시죠? 인터넷 이제 이거 마우스 클릭하는 거 아시기만 하면은 저 탑골공원이죠. 탑골공원에서 비둘기하고 노는 것보다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군내 매점에 가면 3,000원이면 아주 고급 좋은 음식 드실 수가 있고 누가 뭐라고 나가라고 하지도 않고 아주 좋죠. 네, 아무튼 서로 자리싸움도 가끔 벌어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러기도 합니다. 또 노인분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노량진의 학원에서는요, 76세, 74세 이런 수강생분들이 적지 않으셨어요. 상당 기간 동안. 요즘에는 이제 다 도서관 가셨나? 그래서 아이고 선배님 보니까 어떻게 좀 공부 좀 괜찮으세요? 이제 그래도 걱정되니까. 근데 또 아시는 얘기가 많으시다고 그래서 아이고 예. 그것도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됐어요. 시험 이제 모의고사 보고 시험 보면은 잘 안 되세요. 안 되시는데 그래도 또 내년에 또 등록을 하세요. 아유 선배님 건강하시기도 하시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뭐고요? 노인정 가면 싸우는 꼴만 보잖아. 탁구공원 가면 춥고 여기 와 있으면 학원에 와 있으면 거기는 또 이제 노량진은 워낙 수강생들이 많다 보니까 반값 할인도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쌉니다. 그러니까 용돈 탑골공원 가는 것만이면 돼요. 그러면은 학원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실 수 있지. 젊은 처자들, 젊은 총각들 와서 선배님, 형님, 심지어는 오빠 소리까지 듣지. 그래서 그냥 그분은 거기가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그리고 뭔가 들으시잖아요. 책을 보시고 그게 이제 보람 있으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다시 계속 가죠. 옛날에 여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큰 도서관을 새로 지었다고요. 큰 도서관 새로 지어서 그러면 다 그 책들 옮겨가고 컴퓨터 새로 장만하고 해서 다 이사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관장이 거기 깃발 꽂고 앉아서 나에다가 반절 또 줘잉.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장님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빨리 가요. 다 직원들 다 이사 갔구만. 이렇게 가면 됐지. 거기다 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크게 빵빵하게 늘어나서 갔을 거냐고요. 그래서 용도가 폐지된, 대체되는, 옛날 공공설이 있었고 여기에 새 공공설이 들어갔으면 그리로 옮겨갔으면 됐지 여기에다가 또 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9번째요. 보류지. 경비를 충당하거나 정관 등 실시계획에 의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계획에 의한 자가 취득한다.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라고 하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땅이니까 시행자가 취득한다라고 되죠. 철판 보시죠. 여기에 논두렁, 밭두렁, 면사무소는 개인 땅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공적인 땅이지 그거는 보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류지는 언제요? 세 번째 계획에서 환지계획에서 빨간색 정해져야 뭐가 되는 거고요? 보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없었잖아요. 옛날에 없었는데 보류지라고 공공설 용지와 채비지가 새로 이만큼을 차지해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설교대에 맞춰준 데다가 찍어준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신경 쓸 거 이제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신경 쓸 거 두 거는 지금 이 표에서 보셔도 표 안에서 4번 나온 건 딱 2가지밖에 없다고요. 4번과 5번이요. 출제가 4번 된 건 4번과 5번.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요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 쓴 거지만 4번과 5번에 빨간색을 제가 이제 억지로 강조를 한 거였고. 7번 보시죠. 신도시에 땅을 받으실래요? 콘크리트 일부를 받으실래요? 땅을 받아야죠. 근데 땅 대신에 콘크리트 주겠다. 조합에서 지 맘대로요? 조합장이? 안 되죠.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때만 조합 콘크리트 괜찮냐? 라고 했을 때에만 입체 환지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5번 환지, 소유권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도 같이 이전해 가는 거죠. 기타 권리도 보장해 주자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나 안 받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임차권자 생각해 주라고요. 그래서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지계획이 정해지고 이제 그 다음에 환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그 190쪽이요. 190쪽에 제2절 환지 처분, 굵은 1번 환지 처분 절차, 통지와 공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생략해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정권자 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숙제 검사를 받아야죠. 준공검사 받은 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 공사 끝 발표를 했으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보시죠.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을 환지 처분이라고 해요. 계획 3개까지가 정해졌죠. 계획 3개까지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은 설계도대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 끝이 됐으면 그대로 그로부터 며칠 안에요. 60일 안에 환지 처분 하라고요. 환지 처분 한다는 게 여기 지금 환지계획 정해져 있었죠.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저 옛날 그림을 이쪽으로 땡겨와 보고 이거 할 때마다 꼭 그거 생각나요. 영화 탐 크루즈 마이너리티 리포트 명절 때 가끔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칠판 앞에서요. 장갑 끼고요. 이렇게 하면 화면들 막 쫙쫙쫙 움직이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전자칠판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보시자고요. 옛날 그림을 이쪽으로 당겨보고요. 여기에 A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지계획은 정해졌죠. 사업이 끝나고 나면 환지계획 그대로 넘겨주는 거라고요.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이쪽 A가 101번 땅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으면 A에게 1번 땅 150에다가 50을 더 붙여준 200제곱미터 땅을 주게 되는 거죠.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A가 1번 땅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환지계획에 정해진 대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넘겨줄 거예요? A한테 1번 땅을 줘야죠. 택배로 보내요? 퀵으로요? 리어까지 실어갖고요? 땅을 어떻게 줘요? 오똑게 그거 3번은 안 읽었군요. 3번이요.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처분을 하려면 새 땅을 주려면 환지계획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사업위병증 환지 처분일 등을 공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다시요. 참 이렇게 써놓고 그걸 이해하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면 새 땅 주려면 환지계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잠깐 보시죠. 환지계에서 A에게 1블럭에 4번 땅 주겠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다시 알리라는 건데 모르고 있다 이제 알아요?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던 거 확인하는 거죠.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뭐 하라고요? 공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선 다음 쪽 문장 하나 보고 오시면 191쪽에 제일 위에 굵은 2번 환지처분 효과 첫 번째 환지교구 동그라미 1번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앞쪽 그림이요. 190쪽 아래에 있는 그림. 환지처분 하려면 알리고 공고한다고 돼 있는데 뭐 하면 넘어간다고요? 즉 어떻게 새 땅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리어카에다 실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끈으로 묶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환지계획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뭐 하면 넘어가요? 공고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발표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기들 이번에 수능들 봤죠?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수능도 봤지만 열심히 봤어요. 너 어떻게 시험 잘 봤어? 그냥 그런 대로 잘 봤어요. 그러면 3월달에 그냥 서울대학교 가요? 아니잖아요. 관청에서 저쪽 교육청에서 너 몇 점 발표를 해야죠. 여기저기 원서를 내고 서울대학교에서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여기도 새 땅을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발표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공고가 발표하는 거죠. 환지 처분합니다 라고 발표하면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언제 넘어갈 거냐고요. 공고한 날
밤 12시에 넘어가는 거죠. 그 그림의 두째 줄, 셋째 줄이요. 환지처분 공고일 밤 12시. 그게 24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다음날 0시. 다음날. 근데 이제 이 표현 갖고도 한참 시간이 걸려요. 자, 보시자고요. 오늘이 10월 14일인가? 아니, 12월 14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12월 14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4일이 끝나는 때와 그러니까 12월 15일 아니면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15일 그러니까 0시가 그러니까 같아요, 달라요? 근데 이게 다르다고 심지어 공법 문제집에도 다르다고 써져 있는 문제집들이 지금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갖고 그러니까 그 수강생분들도 처음에는 이건 14일이 끝나는 때고 이건 15일 0시니까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적지 않다고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 됩니다. 확인을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지금 1시에 끝나야 되는데 좀 길어졌고요. 그거 끝날 겁니다. 1시에 끝나고 그러니까 이따 저녁반 수업이 10시에 끝나니까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다 오세요. 부침개 싸들고 오시고 그러니까 치맥 싸갖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직접 몸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따 밤 11시 반에 모여 11시 반에 다 이제 맥주 드시면서 11시 59분 11시 밤 12시 땡 끝나는 거하고 12월 15일 0시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자고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12월 14일에 이렇게 24시가 있고 얘가 24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12월 14일이 끝나는 때와 그 다음에 12월 15일 0시와 이게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다고요. 이 밤 12시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70년대 영화요. 월하이 공동묘지. 밤 12시 그 시계도 큰 시계 있잖아요. 땡 치면 저 산자락에 묘가 쫙 벌려집니다. 관이 딱 일어서죠. 관 뚜껑 열리고요. 케찹 아가씨 샥 멀러 나오잖아요. 밤 12시고 놓치면 케찹 아가씨 만나러 가야 되고요. 밤 12시 되면 권리가 새 땅으로 다 넘어가 버린다고요. 바뀌잖아요. 밤 12시 바뀌는 건 다 아시죠? 신데렐라가 타고 온 마차는 뭐로 바뀌고요? 호박으로 바뀌고 마부는 생주로 바뀌고요. 드레스는 누더기로 바뀌고요. 언제요? 밤 12시요. 밤 12시 그 시간에 바뀌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새칠로가 중요하면 밤 12시부터 다음날부터 라고 하는 거고요. 밤 12시에 꽥 죽는 것들은 밤 12시에 끝난다. 그러니까 14일이 끝나는 때에 끝난다 라고 하는 거고 밤 12시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권리별한 시점을 딱 정해줘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몇 초 사이에도 별장난이 다 벌어지잖아요. 공부한 날 밤 12시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 12시다라는 거고 다음 쪽 중에서 191쪽에 다시 굵은 이번에 동그라미 1번만 하고 맞히죠. 동그라미 1번 환지계 정해진 환지는 환지는 공구된 날이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옛날 A가 101번 땅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A에게 주기로 한 1번 땅 환지계 정해진 환지는 다음 날부터 다음 날 0시부터 밤 12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뭘 본다고요? 민법의 간주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다고 근데 뭐가 같아요? 지금 땅 번호도 바뀌었잖아요. 땅 모양도 바꿨잖아요. 땅 번호도 바꾸고 모양도 바꾸려고 환지 사업을 한 거죠. 뭐가 같아요? 권리가 같다고요. A 땅에 붙어 있었던 소유권과 기타 권리가 밤 12시에 어디로 와서 자동방으로 달라붙는다고요? 소유권 기타 권리가 밤 12시에 1번 땅에 와서 달라붙는다고요. 하나하나 등기 띄어다 붙여주는 게 아니라 법의 힘으로 밤 12시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새 토지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고한 날 밤 12시 공고한다. 이게 이제 크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보겠습니다만 또 이제 공부하신 분 계시니까 민법 186조는 사고 판다.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규정, 개발법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이요. 공고해서 새 땅이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발표한 날이요. 발표한다. 두 번째로는 그 권리 변동 시점을 딱 한순간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권리 방향에 따라서 표시하는 거죠.
공고일이 끝나는 때, 다음날 0시, 다음날 딱 그 한순간입니다. 뭐 이거 놓치면 그 케첩 아저씨 만나러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아린 내용들은 생략하고, 지금 보셨던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실 도시정비법입니다. 거기는 이제 건물이 더 얹어지는 거죠. 자,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개발법에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용어, 혀로 소리내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찬데 건강들 주의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